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국가를 지킨 선열들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부릅니다. 호남은 고려시대 이래 가장 많은 의병 활동이 있었던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경명, 김덕령 장군을 따라 나섰던 의병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해상의병까지 그들을 관통하는 창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남 의병을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 과열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콘텐츠 확보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원의 규모와 후보지 선정에 매몰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호남 의병과 기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집중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국 전남도의회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함께 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윤진호 국장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 이렇게 이 전남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 배경은 뭡니까? 호남의 대표 이미지 브랜드가 의향입니다. 전남은 임진왜란부터 3.1운동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떤 의병들이 외세 침탈에 맞춰서 그 우리나라를 지켰던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에는 약 180개소 정도 추모 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개인이라든지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전남이 의향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이분들 우리 선조들을 모시는 그런 어떤 추모 공간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성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남도 의병 역사공원을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사업비 규모는 나와 있는데 500억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조성 규모하고 그 안에 담을 컨텐츠들은 어떻게 좀 확정을 하셨습니까? 현재 이제 당초 제가 480억 내 이제 규모로 이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들이 용역들을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실제 사업 규모라든지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어떤 방향들, 기념관이라든지 추모 공간, 그리고 저희가 공원이라고 한 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역사공원이라는데 네. 기본적으로 들어갈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을 잡아가는 상태고요. 세부적인 어떤 사업 계획들 이런 부분은 좀 더 용역 진행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마무리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9월 말쯤에는 대상지가 확정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13개 시군이 이제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열 양상으로도 좀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일단 잠정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중단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황과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이제 표명한 시군이 약 13개 정도 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가 중간에 그 재반 절차들을 다시 재검토한 결과 입지 선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들어갈 컨텐츠들을 어떤 내용들, 특히 사료들이라든지 지역 내에 나와 있는 어떤 사료들이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관련되는 유물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선행적으로 연구돼야 된다는 그 내부적인 어떤 결정을 통해서 입지 선정 과정은 그런 컨텐츠들 개인을 모시는 추모 공간이 아니고 전남도 의병 역사의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콘텐츠라는 부분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입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13개 정도 시군에서 현재 관심을 갖고 도에 지속적으로 입지를
선정이 언제 되는지 지금 문의를 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좀 시간적 여유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뭐 내년 초가 될지 아니면 내년 후반기가 될지 구체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후보지가 선정되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공모 절차가 예. 다시 한번 진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간에 이제 컨텐츠 부분 그다음에 이 건축물 자체가 저희 의병 그 정신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그 외적인 부분들 이런 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다시 이제 시군들과 협의해서 공모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컨텐츠가 문제라고 방금 용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도 의병 역사 공원에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 보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토론을 해보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홍영기 교수님, 이 보면은 그 전남 특히 호남 중에서도 전남 일대가 그 의병 활동이 활발했다고 하는데 자, 호남에 있어서 의병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됐고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앞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병의 어떤 활동 면에서는 전남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난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무 호남이 신무 국가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예. 그것이 꼭 의병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네. 전라도가 보존됨으로써 임진왜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점들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고요. 예. 한마의병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1907년 이후에는 전라도가 1908년에 4분의 1 정도, 예. 그리고 1909년에는 거의 60% 정도, 그 중에서도 전남이 약 45% 정도를 차지하는 의병수에 있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의병수는 지금 현재 그 의병 측에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일본 측 통계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 체포되거나 그 그렇죠. 형사 기록에 의해서 대체로 지금 판결문이라든가 수영인 네. 명부라든가 또는 그 자기네들이 기록한 진중일치 성격의 이른바 폭도에 관한 편책이라는 책을 검증을 해보면 네. 그게 나오고 조선 폭도 토벌지라는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컨텐츠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엮어내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전라남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과 이제 한마의병을 이렇게 두 개를 묶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여론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란이나 호란 때 그 활동했던 의병들의 경우에 네. 그 후손들이 한마의병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정신적 계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병역사공원의 경우에는 외란에서부터 한마의병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을 외란과 호란까지 호란을 거쳐서 양요 그리고 한마의병까지를 어떻게 이렇게 전시라든가 또는 연구라든가 그리고 추모공간이라든가 역사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 그 어떻게 보면 남도 의병역사공원 추진 배경 이 부분에서도 전남도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졌고 촉구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적 구분은 필요 없다라고 할 것 없이 이렇게 포괄해서 가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남도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최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시대적 구분은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전체 의병을 관통하는 역사적 관점이 저는 좀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남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불의에 한가하는 저항 정신과 반해세에 저항하는 전 그런 것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남은 이제 그 진도의 대모홍 항쟁 고려 때부터 있었고요. 임난 의병 그다음에 구한말 말 그대로 이제 한말 호남 대의병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뭐 광주 학생운동, 광주 나주 학생운동 이거죠. 또 뭐 여순항쟁, 그다음에 뭐 5.18로 이어지는 쭉 그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관통하는 정신은 바로 저항과 반회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정신을 이제 하나로 묶는 틀이 바로
호남의병 역사, 남도의병 역사관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시대적 구분은 중요치 않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들의 정신, 저항의식, 그다음에 반외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시잖아요. 네.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반외세 또는 저항 이렇게 생각하면 외지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예.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 의병들이 추구했던 이른바 사생취라는 것,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의를 취한다는 것, 예. 그건 거의 절이라든가 희생정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환통하는 게 자유라든가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 보편적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의병을 봤던 그 당시 목격했던 맥켄지라는 사람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예. 의병항쟁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일본은 우리의 의병들을 폭도라고 표현했지만 네. 그러나 그 외국인의 눈에서는 폭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의병을 righteous army라고 그러거든요. 정의로운 군대였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로 외세의 침략을 당했을 때 민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의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숭고한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걸 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의병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만의 독특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하면 다 상황이 끝날 줄 알았더니 민초들이 일어나서 반격을 하는 이런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 항거 정신 이런 부분에 놀랬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홍 교수님께서 남도 의병 역사공원에 그 넣을 콘텐츠는 충분하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보면 이 실물 그다음에 진본 그리고 그거를 입증할 만한 반대적인 입증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윤진호 국장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시면 이 컨텐츠 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컨텐츠 이제 확보 차원에서 이제 도에서 이제 유물 예. 올해 이제 몇 점 지금 구매 계획을 내서 1억 예.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몇 점을 이제 구입하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물이라는 게 예. 문중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종친회라든지 다니면서 실제 한 15년 전에 조사했던 자료들을 보면 문중에서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예.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친이나 문중에 가지고 계신 현재 소장하고 계신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 좀 해주시고 이제 향후에 남도병 역사공원이 건립됐을 때 거기에 위탁이라든지 보존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그 문중 차원에서 해주십사 그런 요청을 하고 이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실질적으로 좀 가치 있는 그 유물 유적 특히 서적들은 대부분 저희 이제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예. 지역 박물관에서 소재를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대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왔을 때 진본을 본다거나 재현품이라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확보를 못 한다면 교류 전시라든지 예. 이런 어떤 다각적인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일단은 채워 나가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중도로 이렇게 접촉을 해 보시면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두어 차례 정도 만났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오해를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작정 달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대신 우선 보관을 해드리겠다. 예. 왜냐하면 수장고라든지 항온항습에 있고 집에서 그런 시설 없이 보관하시면 이게 언제 또 훼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받아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이러이런 어떤 문중에서 이런 사료들을 귀중한 사료들을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해주셨다.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겠다.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좀 해달라. 문중 차원에서 이제 조사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무상 기증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예,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콘텐츠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전남 부분이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남의병과 광주의병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전남이라고 하는 한 이름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광주가 이제 어등산 일대
호남의병 역사기념관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확보 문제가 사실상 이제 발등의 불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또 그 광주는 또 기념관 형식을 지향을 하지만 지금 전남이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역사 공원의 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체험이 들어가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이렇게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규모와 예를 들어 이제 범위들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전남도가 좀 발빠르게 좀 나서줘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올해 9월 달에 그 도정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한마르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좀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네. 1910년에 그 한마르병 때 이제 그 토벌대가 당시에 자신들의 이제 전공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예. 남한 폭도 대토벌 기념 사진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쿄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옥션에서 이제 경매로 이제 1,000만 원에 출품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전남도가 좀 세심한 부분에까지 저는 좀 관심을 기울이고 유물 확보 작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할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또 마지막 논의로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만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보죠. 지금 그 광주 전남이 분리가 된 것이 사실상 보면 1980년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전에 그 역사를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고민들인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광주 전남 상생과제로 해가지고 어느 한쪽 특히 그 전남이 더 규모가 크고 역사성을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다면 전남에 통합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느냐. 물론 이제 소규모로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생과제로 현재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어떤 작업 그 논의들은 지금 광주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이 역사적 한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광주 똑같은 시설을 어떻게 보면 그 들어가서 추모의 대상이 결국은 똑같아지는데 예. 광주에서 태어나셨지만 전남에 와서 활동하시고 돌아가신 게 또 전남이고 그러면 솔직히 광주다 전남이다 분리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하고 최근에 이제 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임남부터 3.1 운동 전까지 시대적으로 보면 그 동일한 시대를 갖고 동일한 어떤 컨텐츠를 지금 같이 지향하는 바라 이게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중복 사업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국가 차원의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 형태로 지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지방비로 해갖고 기념관 형식으로 지을 건지 강주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덜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재원 확보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생 과제 그리고 통합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들은 좀 구체적으로 향후에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최성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이 컨텐츠 확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기증을 받을 것이냐, 기증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그 어느 쪽에 건설될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컨텐츠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유물이나 그 사적이나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컨텐츠의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일부 왔을 때 지금 현재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호남의 의병이 임난 때도 호남에서 머무른 게 아니고 전국적인 의병 활동의 정신적인 부분들 퍼져나갔던 부분들 그다음에 한말 의병이 호남의 의병이 아니고 전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한말 의병사를 관통하는 어떤 역사적인 의의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전체적인 어떤 의병사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셨을 때 볼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저희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급하게 좀 구입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라 지금 사료 수집하고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 흐름을 호남의병이 차지하는데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어떻게 저희 의학 정신의 뿌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병역사공원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야 된다라고 일단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그 남도 의병역사공원의 콘텐츠가 아까 충분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회수나 이렇게 발굴된 자료, 일치된 정리된 자료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자료 발굴들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네. 어떤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면 올해 문화재청에서 의병 그 원전 자료 발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전라도 지역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마의병의 경우에 올해가 이제 그 한마의병은 아니지만 삼순동 100주년, 대한민국 입종 100주년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크게 좋아져가지고 한마의병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전라도의 경우에 제가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 이렇게 다녀보면 네. 현재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있고요. 현재도.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뿐만 아니라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자료는 더욱더 방대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일본 측이 남긴 판결문은 몇만 건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판결물뿐만 아니라 폭도가는 편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수만 쪽에 해당되는 폭도가는 편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도 그렇고 일본의 방위성사료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료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예. 어떻게 전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네. 저는 지금 그 두 가지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나는 그 광주의 상생과제로서의 기념관의 문제, 예. 전남이 지을 것인가, 광주에 지을 것인가, 또 예. 따로 지을 때 방향이 달라야 할 것인가. 예. 근데 지금 초기에 그 광주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호남의병에서 처음 이제 그 도론이 시작이 됐고 예.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 임난의병부터서 한마의병까지 호남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의미로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남하고 이렇게 좀 중복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광주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도립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모델로 삼아서 광주에서는 광주 전남의 독립운동 기념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마의병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는 광복군까지 해외 독립운동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전시관이나 또는 기념관을 지을 계획일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약간 중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한마의병만 중복될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또 전남의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 1910명 기준으로 한다면 23개 시군 가운데 예. 이게 전남 현재가 22개 시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고 또 실제 그 의병 활동의 경우에도 광주보다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의병 그리고 이제 남도로 의병 의향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향으로서의 어떤 그 특화된 공간 네. 이런 것들은 전남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명쾌해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구분이 안 되거나 구분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 좀 될 것이 좀 우려도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남 같은 경우 아니 광주 같은 경우는 호남 의병 기념관이고 이 전남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명칭이 변경이 안 예. 됐으니까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이게 남도로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축소된 개념만을 이렇게 내세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좀 들거든요. 예, 남도냐 아니면 호남이냐 전라도냐 전남이냐 또는 뭐 그냥 의병이냐 예, 이런 것들은 예. 자문위원들끼리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 전라도 의병이 곧 대한민국의 의병이다. 네. 그렇게 타 지역에서 온 그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대적으로 방대한 예, 예. 양이 그래서 이쪽에서 발생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찌 보면 정조 말년에 호남 절의록이라는 게 발간이 되는데요. 1799년에. 네. 그게 고경명 의병장의 7대 손이 그걸 주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방대한 분량의 임난부터 시작해서 호란에 이르기까지의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병들이라고 당신들이 생각했던 예. 1,400여 명 이상의 의병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400명. 예. 네. 그러면 각각의 의병 한 분만 하더라도 각각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유명 의병장 중심으로 연구도 진행돼 왔고 문중의 선양 활동들도 현장 사업들도 그렇게 이루어졌었죠.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통합적으로 예.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적 그 효과도 높고요. 예. 또 문중의 의식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광역의 공동체 의식, 정신 이런 것들을 그 함양하는 데도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도가 이제 세 부분, 예를 들어서 전시와 연구 기능, 네. 그리고 추모 공간, 그리고 이제 역사공원이라고 말은 그러지만 역사공원이라는 게 교육, 그리고 체험, 놀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세 공간 중심으로 이걸 추진을 하면 그 지금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공간들은 대체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예, 예.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네.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예.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전시라든가 추모 공간의 문제 그리고 그 교육이나 이런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의병에 맞춰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의병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신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대적인 구분을 꼭 임난 의병 너무 멀리 있는 상태, 그다음에 구한말 좀 더 상대적으로 먼 미래. 하지만 5.18 같은 경우에도 저항 의식 이런 부분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는 그 정신사를 전시할 수 있는 좀 어렵지만 그건 제 생각에는 그 앞으로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면 훨씬 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저희가 보니까 추진하는 의병으로. 것은 예. 외란과 그리고 한마르 한말. 이렇게 두 개로만 이야기가 집약되고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외란 다음에 호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호란 다음에 한참 지나서 또 양요가 일어나거든요. 병인 예. 양요, 신미 양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누가 그 외적을 막아야 되냐? 군대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대한제국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어서 군대가 막지 못한 것은 위정자들의 잘못이죠. 예. 그걸 전라도의 민중들이 그걸 막아냈다는 게 굉장히 숭고한 것이고 네. 우리는 그런 의병들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 특화된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 네.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또는 전라도의 어떤 역사적 정체성, 아까 이야기한 의향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병을 우리가 기념을 할 때 의병들의 그 결국은 보면은 넓게 말하면 이걸 정치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의병이 어떤 부분들을 좀 기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병이 일어날 때는 대체로 춘추 그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춘추의 논리를 많이 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난신적자는 누구나 죽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서 그 사람들 죽여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한말 의병의 경우에도 이제 맹자에서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따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생추이라는 표현이 맹자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사생추이.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의를 지키는 것. 예. 그걸 이제 전라도에서는 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예. 절개와 의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호남 절이록이라는 게 18세기 말쯤에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런 정신들이 계속 이어져서 1905년에도 또 호남 절이록을 재간행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1964년까지도 계속 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그 관통하는 정신이 절이 정신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앞세웠던 것들은 의병 가운데서도 돌아가신 분들, 순국자들, 예. 순절자들, 자결하신 분이라든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투 중에 돌아가신 분들 가장 앞에 내세우고 예. 그 다음에 참여자들을 내세웁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1964년에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게 광주학생 독립운동가에도 그 범주에 들어가서 전부 수록이 되고 있거든요. 의병 활동에. 네네. 네. 그 절이록에. 절이로 된.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방 후에도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호남의 유림들이 포충사에서 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포충사는 지금 현재는 광주광역시지만 예전에는 광산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포충사에서 호남의 유림들이 호남 순국열사 그 모의 계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모집을 했고 그 자료의 일부가 지금도 포충사에는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1950년에 전쟁이 나면서 그런 게 약간 그 분실되고요. 돈은 이제 의연금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51년 전쟁 중에 네. 호남의 순국열사 비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예. 전쟁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이 대체로는 그런 절의에 관계된 그리고 그 절의에 희생을 관계된. 기리는 네. 그런 운동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관통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제천의 의병도시라든가 안동의 어떤 독립운동의 성지라든가 호남의 의향이라든가 이걸 그 특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이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성국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남도 의병 역사공원의 상징성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교수님은 절의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 무엇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전남 사람들, 호남 사람들에게는 그 저항과 정의라고 하는 DNA가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5.18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5.18의 헌법 정신의 이제 헌법 전문 수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저항권이라는 예. 개념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헌법 전문에 그 4.19 혁명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제 저항권 개념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남에서 이 5.18까지 이루고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꾸준한 이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아까 이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몽고군이 전 세계를 침략을 했을 때 유일하게 정식 군대가 아닌 민초들이 나서서 싸우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 바로 진도였고요. 그 고려 말 대몽황제부터 시작해서 5.18까지 이어져온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의로움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더 덧붙이면요. 예. 그 단순하게 어떤 뭐 지역적 선정의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역사적 자료와 전통,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새기고 예. 전남을 대표하는 의병 역사공원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병 역사공원을 지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그래야만 바로 소지역주의나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을 전남에 지어지고 전남의 의병들을 기리는 거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토론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남도 의병 역사공원 입지 선정 방식과 조건 처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쯤 빠르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입지 선정 방식과 조건을 전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 과정에서 이제 시군들 의견 예. 이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각기 당해 지역이 갖는 이제 구한말 의병이라든지 임난 예. 의병이라든지 그 장소적 그 특징 예. 그러니까 본인 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은 의병장이 태어났고 활동을 했고 또는 때로는 많은 민초들이 그 임난이나 한말 의병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순구하시거나 이런 어떤 양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상징성하고 이제 지역 내에서는 22개 시군을 놓고 선정했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상징성, 이런 상징성을 뭘로 볼 거냐, 얼마나 많은 의병장이 활동을 했고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같이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그 평가할 때 평가 요소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역사적 상징성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예.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남도 의병이라는 게 단순하게 잘못하면 이게 22개 특정 시군에서 활동하신 분에 대한 추모 공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경계를 하는 부분이고 예. 최동국 도의원님 얘기하신 남도 의병 역사공원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기초가 됐고 남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그런 정신들이 퍼져나갔던 중심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지금 현재 그런 역사성 외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지역 누구나 산속에 있으면 누가 가겠냐. 그래서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지역들을 좀 선정해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이런 얘기들 많이 자문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가지고 나의 평가지표를 이제 시군 공모를 할 때 좀 더 지금 현재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저희 남도 의병 역사공원이 대한민국의 의병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도읍영역사공원의 입지 선정 방식하고 조건 어떤 부분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역사적 상징성하고 접근성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의병 후손이 운영하는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네. 의병의 경우에는 아주 먼 시골에 계신 분이었는데 읍에다가 그걸 기념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관장님 말씀이 뭐라고 의병 후손으로서 관장을 맡고 계셨는데 네. 그분 말씀이 후손들에게 오면 절대로 그 생가터에다가 기념관 짓지 말라고 자기는 부탁을 한다고. 근데 돌아가면 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이제 그 문정의 어떤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로 사당의 역할,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내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오히려 읍에다가 지어서 학교 앞에 지어가지고 예. 학생들의 사랑방 공간,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조그만 기념관이었는데 심지어 매주 그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것도 프로그램을. 네. 지방정부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들이 100여 명의 후원 그 회원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성국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남도읍영역사공원 입지 선정과 조건 어떤 부분이 좀 감안돼야 된다고 일단 뭐 보십니까?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뭐 좋은 제안들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게 어느 지역이 의병수가 많고 어느 지역에서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느냐 이제 이 문제로 접근한다면 사실상 이게 후유증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뭐 역사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혹은 또 뭐 지역의 균형 발전 이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좀 고려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그 논란과 혹은 이번에 이제 좀 적극적인 추진을 계기로 정말 저희들이 조금 되짚어봐야 될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네. 이제 올해가 이제 한마루병 이제 110주년이었습니다만 변변한 이렇게 추념식 한 번이 없었습니다. 예. 또 물론 이제 임진왜란 의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유족 인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마루병 같은 경우는 전남에 있는 약 50여 개의 이제 그런 곳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형 멸실 상태에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좀 관심이 좀 기울여져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청 쪽에도 좀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계기교육이나 자유학기제 수업 등을 통해서 광주의 자랑스러운 의향의 역사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에게. 어차피 이제 역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남 교육청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요. 지금 세 분께 차례로 그 남도읍영역사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는 데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지 세 분의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평생 동안 한마루병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 지역사에 대한 어떤 지역의 근대사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만시지탄이지만 어찌됐건 전남 남도가 이번에 의병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의향의 어떤 그 위상이 정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전시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런 전시 문화의 어떤 선도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더불어서 이것들이 다양한 그런 아이템들을 반영하려면 연구기관이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요? 예, 의병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제가 보훈처에서 조사 의뢰를 받아서 그 지금 현재 서문되지 못한 의병들 예. 그분들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라남도는 약 1,000명 이상이 아직 서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병들 가운데. 네.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400여 명의 의병 서훈자가 있고 전라남도는 300여 명의 서훈자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라남도가 거의 45%인데 네. 오히려 전라북도보다 서훈자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서훈받을 수 있는 조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의병역사공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도를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의병역사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그 전남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진홍 국장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향이라는 게 이제 호남의 정신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웠지만 어떤 느끼거나 체험을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이 그런 호남의 정신들, 단순히 호남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구했던 그 호남의 정신들을 후손들이 좀 볼 수 있고 저희도 가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일단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도병 역사공원이 좀 조성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런 부분으로 방금 이제 얘기하신 부분들 좀 또 고민하고 해서 호남의 정신이 좀 흐르는 그런 어떤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도에서도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성국 도의원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영화 명량을 보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노를 젓는 명량해전이 끝나고 노를 젓던 어떤 민초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를 우리 후손들이 알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물음에 바로 지금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 분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병이 의로운 이유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빼앗기면 언젠가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름 없는 민초들이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나라 이름조차 사라진 정신적 폐허 위에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5.18을 기억하는 것도 빼앗길지언정 내어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의병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공원 하나를 얻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그 정신을 높이 사는 더욱 치열한 토론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